안녕하세요. TV데일리 독자 여러분, 최은정입니다. 네, 요즘 제가 이제 필라테스 강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제 그 수업을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재개를 해서 수업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활동 하고 있는 것들도 은근히 또 간간히 있어가지고 나름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복이요? 그때 그 박술련님의 패션쇼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때가 한 작년 9월 코로나 전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잘 어울려서 오늘 한복 컨셉이 혹시 따로 있으신지 보니까 원래 지금 피팅을 가서 약간 성숙한 중전 의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좀 깜찍하게 하고 저고리를 입을 것이냐 그래서 그래도 깜찍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걸 골랐는데 좀 상큼한 네, 상큼한 느낌.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으나 한 상큼하게 해봤습니다. 색감이 거의 아역부 느낌인 색감이 맞아요. 같습니다. 어떻게든 뭔가 해보기 위해서. 사실 도전이라기보다 저는 뭔가 좀 도전 이상을 원했었는데 도전으로 끝나가지고 좀 슬펐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트롯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어렵고 역사도 깊고 거기 출연하신 분들 자체도 굉장히 그 외에 악에 딱 받쳐가지고 칼을 갈고 나오신 분들이어서 제가 너무 섣불리 도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냥 도전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슬펐어요. 너무 슬펐고 그 영상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왜 나갔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렇게 시대가 변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는데 일단 이제 옛날 어쨌든 몇 달 지나서 이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일주일 동안 진짜 멘붕이어가지고 집 밖에 못 나갔었어요. 너무 허무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걸 몇 달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연습을 몇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고 같은 곡을 진짜 한 몇천 번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 했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왕년부 1타자로 나가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막 이거 진짜 편집했으면 좋겠다 막 별별 생각 다 들고 너무 못했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그 무대가 끝나고 김성수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제 표정이 굉장히 썩소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쉬워서 그랬는 줄 아는데 저는 제 자신한테 너무 사실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그리고 이게 제가 늘 준비했던 어떤 예전에 제가 활동할 때는 데뷔곡이든 뭐 아니면 다시 컴백곡이든 완벽하게 이제 댄서분들이랑 딱 짜가지고 가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트로트를 잘 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왕년부 1타에서 최은정하니까 일단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디션 세대가 아니잖아요. 오디션을 봐서 데뷔를 하고 막 연습생 생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했던 무대에 10년 넘게 통틀어서 제일 떨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또 신지 씨나 거기 붐 씨는 저랑 동갑이고 그 장윤정 씨 대선배님부터 쫙 앉아 있는데 미스터 트롯 입상자님부터 너무 긴장이 되면서 그래서 하여튼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딱 끝났는데 이제 알았죠. 직감적으로 떨어졌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면서 잘했네 뭐 이러면서 그냥 친구들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네 카리스마 있네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데 사실 흑역사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거기 주희 언니랑 박주희 언니랑 친분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 출연하기 전부터 미스트롯 전부터. 그래서 언니랑 굉장히 많은 고민 상담을 했죠. 어떤 곡을 할 것이냐. 그래서 언니 앞에서 노래도 불러보고 언니가 수업도 해주고 트로트에 대해서 했는데 본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다. 근데 너랑 왠지 잘 맞을 것 같다. 근데 언니 자체는 이 노래를 그렇게 맞지 않아서 사실 불렀으나 그래 너랑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또 들어보니까 마침 제가 그 박주연이 자기야랑 잘 맞았었어요. 근데 자기야를 너무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야는 좀 그렇고 그 오빠야라는 노래가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택하게 됐고요. 사실 저는 이제 노래보다 퍼포먼스랑 의상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둬서 이제 옛날 아이돌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여지는 거에 너무 제가 집착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래 자체에 신경을 생각보다 못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요. 사실 그게 무슨 부가 될지 그 들어가기 전까지 말을 안 해주시고 도착하면 그냥 저쪽으로 가시라 그러면은 뭐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진짜 몰랐는데 저는 처음에 뭐 현역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아이돌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돌부는 이미 따로 있고 현역부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근데 또 막상 들어가니까 제가 진짜 그때 같이 봤던 모든 분들이 다 계신데 이제 저희끼리 몰랐어요. 우리가 왜 왕년부야? 이거 아니지 않아?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다른 부의 아이들의 상태를 보니까 우리는 왕년부구나. 확실히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필요했습니다. 일단 제가 친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빌어서 팬이 된 분이 이제 씨야 연지 씨하고 그 왕 네네네. 영지 씨. 네. 그래서 연지 씨하고 영지 씨. 그렇게 두 분이 제가 사실 정확히 그렇게 저랑 겹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시아의 데뷔가 제가 클레오 데뷔랑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시아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좋아했던 정도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 둘 다 이제 올라갔지만 약간 실제로 들으면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진짜 저는 또 연지 씨랑 그 작곡가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실제로 막 무대에서 울었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조영수님이랑 할 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저와 함께 좀 돈독하게 작업했던 프로듀서님 작곡가분이 다 있잖아요. 생각도 나고 해서 막 진짜 웅크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의 팬이 됐었고 반가웠던 건 재은 언니랑 그리고 그 스페이스의 현정 언니. 제가 이제 어릴 때 정말 그냥 놀면서 들었던 성숙 섹시한 남자 그리고 이번에 또 목사님하고 결혼도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 있으면 정말 얘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뭐 이랬고 저랬고 요즘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나고 승은 언니가 저는 가장 사실 보고 싶은 게 정말 엄마처럼 먹을 거 챙겨주고 입에 넣어주고 덮어주고 같이 떨어지고 짐 싸서 나올 때도 제가 막 울었었거든요. 속상해서 그때도 진짜 마치 저를 원래 알던 친구 언니처럼 그냥 정말로 막 괜찮아 재밌었으면 됐고 좋은 추억이라고 그래서 전 지금도 승은 언니가 일하는 그 열었다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카페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엄청 많은 추억을 만드셨네요. 네, 되게 돈독해졌어요 저희가. 아, 저 그 어린 분들 중에서 그 외국인 분 있잖아요, 마리아. 아, 그분은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다른 방송을 많이 타셨잖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찾아보니까 봤는데 그때 봤을 때는 외국인도 하네 그냥 그걸 말았는데 그분이 노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아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냥 우리의 노래를 하시는 분보다 더 잘한다. 주현미 씨 곡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도 제가 주현미 씨 곡을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잘하시는 걸 보고 더더욱 이제 좀 너무 인상도 깊었긴 했지만 현실감이 더 와닿고 그분 끝까지 많이 올라가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외국인도 이렇게 우리나라 트로트를 불러주는 게 그냥 좀 뿌듯하기도 했고 자랑스럽기도 했고 또 애기들이 대기실 가면 완전 그 유치부 아역부 이런 애들이 막 노래 연습 막 하는데 뭐야 저희끼리 대기실에서 진짜 크게 연습하거든요. 소리를 막 판소리처럼 그걸 이제 가만히 앉아서 준비하고 대기하다가 집에 가자. 그러면서 진짜 어린애들이 저는 요번에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친구.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보면 경솔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도전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솔직히 데뷔할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진짜 막 여기 멍들 정도로 피날 정도로 막 맨날 연습하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다른 분야구나. 정말 이건 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트로트에 저는 사실 이번에 푹 빠지게 됐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아이돌로 데뷔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저희가 하는 노래들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트로트를 깊이 접할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트로트를 연습하면서 보니까 가사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 너무나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노래들이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같은 노래 들었을 때와 달리 아 이렇게 딥했다니 이런 희노애락이 있다니 그래서 훨씬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멜로디가 가요에 비해 훨씬 더 단순하잖아요. 1절, 2절에 반복이 많고 그리고 신나는 건 또 엄청 신나고 그래서 트로트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이 트로트만의 창법, 이 스킬 이런 거는 다른 세계구나. 그래서 제가 트로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작곡가분이랑 그런 노래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이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문가가 꾸준히 트로트에 애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쉽게 도전할 분야가 아니라는 걸 좀 느꼈죠. 그러면 뭐 트로트로 다음을 생각하신다거나 하는 건 원래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일단 좋은 도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입상을 해서 끝까지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입상을 좀 했으면, 그러니까 순위가 좀 올라갔었으면
사실 이번 기회에 트로트 앨범도 좀 내보고 싶고 이제 약간 세미 트로트로 약간 좀 밝게 좀 신나게 해볼 마음이 있었는데 추억이 됐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TV데일리 독자 여러분, 이제 2021년 벌써 설날이 됐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남은 한 해 계획 더 잘 세우시고 지인분들, 가족분들, 친한 친구분들 다 같이 모여서 코로나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